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My music hits me so hard, makes me say, move out of your seat and get a fire girl and catch this beat while it's rolling. 이 집의 첫 번째 싱글로 발매되는 You Can't Touch This. 이 음악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노래만큼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춤이었어요. Down, a super dope homeboy from the Oaktown, and I'm known. Fresh new kicks and bands, you got it like that. Now you know you wanna dance out of your seat and get a fire girl and catch all on back. Let them know. 여기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한 15초 동안 단독 댄스 타임이 있어요. Break it down. 해머 댄스라고 하죠. 원래 뮤비 감독이 이 부분을 편집하고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채웠었답니다. 근데 해머가 그걸 보더니 that's no. 이 부분은 편집하면 안 돼. 무편집으로 그대로 넣으라고 고집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야 해머야 이건 아니라고. 이거를 무편집으로 15초나 내보내면 이거를 누가 보겠냐고 이제 감독이 반박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고요. 이 댄스를 어떻게 추는지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도 하나 있어요. 근데 싫어요가 겁나게 많습니다. 이 싫어요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춰도 이거는 해머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날 것의 춤 그대로가 해머한테는 가장 큰 흥행 포인트였던 거예요. 뮤비 감독은 이 뮤비가 자기 경력을 끝장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 끝장이 나긴 났다고 합니다. 이후로 자기한테 이 일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마다 You Can't Touch This처럼 만들어달라 그래서 계속 그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고 하죠. 이 뮤비의 파급력은 엄청났고 여기서 입은 낙하산 바지, 해머 스스로 해머 팬츠라고 부르는 이거는 디즈니 영화 알라딘에 영감을 주기로 했어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패러디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교장 선생님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이 You Can't Touch This 패러디를 하기도 했죠. You can't touch this. My coronavirus hits me so hard. I told you, students. You can't touch this. Hey, go wash your hands. Stop. Sanitize. 그리고 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터키 춤도 그렇고 사람들은 정말 TV와 라디오를 틀 때마다 이 노래를 접했다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째서 이렇게 매체들의 힘을 팍팍 받을 수 있었느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긍정의 힘이 있다는 거였어요. 일단 해머 본인부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을 추구했고 가사도 보시면 주님에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Makes me say, oh my Lord, thank you for blessing me. What am I to rhyme and to hype? 사실 가사 자체는 뭐 넌 이 노래를 건드릴 수 없다는 등 스웩도 있는 곡인데 여기서는 그 흔한 욕설도 그리고 남을 향한 디스도 없어요. 1편에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해머는 자신의 아내도 이제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이런 부분이 또 드러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집과 함께 발매한 그 1시간짜리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고향에 돌아온 해머가 아이들을 운반책으로 삼는 마약 딜러를 무찌른다는 내용. Pick up the hammer. Bust it. Let's make it smooth. We got the break just to make it today. Now I just think that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And what seems right can be oh so wrong. Let's let and not molest. 그러니까 해머는 흔히 떠올리는 힙합 가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간 거죠. 가수 간 디스전은 더 큰 문제를 낳을 뿐이라고 발언하고 또 나는 매 앨범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담는다고도 합니다. 뭐 지금이야 힙합이 트렌드를 이끌지만 그 당시엔 아니었잖아요. 막 거친 말만 내뱉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쁜 말만 하는 해머를 주류 사회에서 싫어할 리가 없다 이런 분석인 거죠. 결국 이런 흥행 요소가 결합된 해머의 2집 Please Hammer Don't Hurt Them은 힙합 역사상 최초의 1천만 장 판매 기록을 달성하죠. 그리고 결국 해머를 푹신한 돈방석에 앉혀놓는 거고요. I'm looking for it. Oh yes, be mine. 자, 힙합하면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샘플링인데 기존의 곡 일부를 그대로 따서 사용하는 음악 기법이에요. 힙합에서 샘플링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가 딱 이 시절이었습니다. MC 해머의 경우에도 1집 곡부터 가만 들으면 익숙한 곡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게 있어요. You Can't Touch This의 경우에도 이게 릭 제임스의 노래 Super Freak라는 곡의 일부를 차용한 경우예요. She's a super freak, super freak. She's super freaky. She's alright. She's alright.
하지만 이때는 샘플링 관련한 저작권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고 그래서 원작자 릭 제임스가 MCM한테 소송을 걸기도 하죠. 결국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아 챙김과 동시에 공동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침도 있었고 이후 출시되는 바닐라 아이스의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같은 경우도 퀸의 언더 프레셔를 샘플링했다가 당사자의 철퇴를 맞았어요. Alright, stop, collaborate and listen. 이렇게 수백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쓴 MCMO.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추정 수입은 무려 3,300만 달러였는데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400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이죠. 30년 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금이었고 해머는 그래미 3관왕을 비롯해서 각종 시상식 또한 석권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모두 잡아요. 해머한테 이런 거금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해머는 이 부를 고스란히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91년에 지은 자신의 대저택이에요. 이 저택의 넓이는 평수로 약 15,300평, 실내와 실외 수영장이 하나씩 있고 집안의 거울에만 들어가는 돈이 억 단위였거든요. 모든 가구가 다 삐까뻔쩍 최고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옛날에 살던 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1편에서 말한 저기가 우리 살 곳이라는 말을 그대로 실현한 거죠. 그리고 자가용만 17대, 심지어는 경주마도 21마리 보유했대요. 하지만 단시간에 부자가 된 해머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해머의 인기는 영원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수입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앨범을 듣고 그 당시에 비평들을 많이 뒤져봤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지적하던 게 바로 해머는 너무 상업적이라는 거였어요. 평 중에는 이렇게 노골적인 것도 있었는데 나는 해머의 1집을 들은 뒤 또 랩 못하는 MC 한 명 나왔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 집에서는 비디오랑 철저하게 연출된 쇼로 그 포텐셜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해머는 자신을 래퍼가 아닌 엔터테이너라고 정의했잖아요. 사람들은 전통적인 랩 스타일과는 다른 걸 원한다면서. 그래서 사실 힙합하는 사람들이 그 힙합의 역사를 논할 때 MCMO의 이름을 올리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해머의 노래에는 시대 정신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르를 대변하는 대표성이란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제가 힙자를 친구한테 힙합 알려달라니까 걔가 누구 다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CMO라니까 MCMO는 내가 잘 이래요. 해머의 선택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성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한번 잊혀지면 누구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해머의 과소비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죠. 이제 다시 음악 얘기로 돌아가서 해머는 3집 발매를 앞두는데 1천만 장을 판 음반사는 더 높은 곳을 봐요. 그리고 해머도 그 야망에 맞장구를 칩니다. MCMO라는 이름에서 MC를 빼버리죠. 사실 저는 이것도 해머가 좀 더 대중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MC 같은 수식어는 힙합 가수에게 붙는 이름이었고 그래서 이 이름을 떼버림으로써 뭐 나는 힙합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게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머는 새로운 앨범 Too Lazy to Quit을 발매하는데 판매량은 해머에겐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죠. 사실 이 집의 성공을 재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해머의 몰락은 그만큼 갑작스럽게 그리고 가파르게 찾아왔어요.